당신도 한때는 꿈꾸지 않았나요? 퇴직 후 사랑하는 가족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작은 취미와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50대, 60대에 이른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일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버티고 있습니다. 어쩌면 회사에서는 퇴직을 외치지만 현실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의 은퇴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교육비, 집 대출, 부모님 부양까지 모든 짐은 여전히 우리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퇴직 이후의 삶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존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할 퇴직 없는 세대의 비극은 바로 우리들 5060 베이비 부머가 직면한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쟁입니다. 퇴직 없는 세대의 비극 5060 베이비 부머가 직면한 생존 전쟁 1. 퇴직 후에도 끝나지 않는 생존의 압박. 퇴직하면 좀 쉬면서 살아야지라는 말을 하던 50대 초반의 김현수 씨. 30년 넘게 다닌 회사를 떠나면 여유로운 노후가 펼쳐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2년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녀의 결혼 자금, 대학생 막내의 등록금, 매달 나가는 집 대출 이자까지. 퇴직금은 순식간에 바닥났고 김 씨는 결국 편의점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5060세대 대다수는 자녀 교육과 부양에 모든 자산을 쏟아부었고 노후 자금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5060대 중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가 안 됐다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퇴직금 노후 자금이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퇴직금만 믿고 대출을 끌어안은 결과 퇴직 후에는 빚과 생활비에 쫓기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2. 사례 1. 황혼의 창업으로 지친 58세 박정수 씨.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을 꿈꾸며 작은 카페를 차린 박정수 씨. 하지만 장사 경험이 없는 박 씨에게 창업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초기 비용으로 퇴직금을 전부 쏟아부었지만 매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매달 운영비를 대출로 메우다 보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더군요. 창업은 많은 5060세대가 선택하는 노후 대책 중 하나지만 준비 없이 덤벼드는 경우 실패율이 매우 높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창업 후 3년 내 폐업률은 무려 60%에 달합니다. 퇴직금을 도박처럼 투자한 결과 박 씨처럼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적인 계획이지 무작정 도전이 아닙니다. 3. 사례 2. 재취업도 전쟁입니다. 62세 이영자 씨. 재취업을 꿈꾸던 이영자 씨는 40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누구보다 성실했지만 이제는 나이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경력이 많아서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경우도 많았죠. 다행히 결국 계약직 자리 하나를 구했지만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재취업의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이와 경력이 많다는 이유로 기업은 50대, 60대를 고용하기 꺼려합니다.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5060세대는 결국 비정규직이나 단순 노동직에 내몰립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재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시장이 원하는 기술과 자격증을 갖추는 준비가 필수입니다. 4. 사례 3. 가족 부양에 희생된 55세 남성. 정호진 씨는 두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고 부모님까지 부양하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정년퇴직 후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가족이 중요하다고만 생각했지 내 노후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정 씨처럼 가족을 위해 모든 자산을 희생한 경우 정작 자신의 노후는 빈곤과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가족과의 솔직한 대화와 합리적인 분배가 필요합니다. 내일을 위한 자산은 내가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5. 퇴직 없는 시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5060세대가 생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에도 소득을 유지할 방법을 마련하고 과도한 소비를 줄이는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취업을 준비하라. 요즘 시대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재취업 시장은 젊은 세대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기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경험을 갖춰야 합니다. 소비를 줄여라. 퇴직 후에는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더 적은 소득으로도 안정된 생활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라. 투자나 소규모 창업 또는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소득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철저한 준비와 리스크 관리는 필수입니다. 6. 우리는 생존 전쟁의 세대입니다. 5060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은퇴 후에도 계속 싸워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슬기롭게 대처할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오늘부터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한다면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퇴직 없는 세대라 불리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생존이 아닌 진정한 삶을 위한 전쟁을 시작할 때입니다. 전문가 칼럼 퇴직 없는 세대, 새로운 전략으로 생존을 넘어서다. 퇴직 후에도 살아남기 위한 전쟁은 우리 세대, 특히 5060 베이비 부머에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 일하는데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퇴직 후에도 삶의 의미를 찾아 나아갈 것인가입니다. 전문가로서 저는 단순한 생존에서 벗어나 퇴직 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꾸리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1. 퇴직 후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소득보다 가치를 찾아라. 퇴직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단순히 소득의 단절 때문이 아닙니다. 퇴직 후에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더욱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퇴직 후에도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곧 삶의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작은 커뮤니티에서 멘토로 활동하거나 자원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감하며 보내는 시간은 금전적으로는 큰 보상이 없더라도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사례 60대 초반에 퇴직한 한 은행원은 이후 마을 도서관에서 청소년들에게 금융 교육을 제공하며 삶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는 돈은 줄었지만 하루하루가 더 가치 있게 느껴진다며 오히려 더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퇴직 후에는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의미를 줄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2. 퇴직 후 수입의 다변화. 작은 소득도 큰 힘이 된다. 현실적으로 퇴직 후에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얼마를 벌어야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벌어야 지속 가능할까라는 점입니다. 첫째, 작은 수입원을 늘리자. 유튜브, 블로그, 중고거래 등 소규모로도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5060 세대에게 낯설 수 있지만 한번 시작하면 의외로 쉬운 길이 됩니다. 사례 57세의 김영희 씨는 퇴직 후 작은 텃밭에서 유기농 채소를 키워 지역시장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3,04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생겼는데 그녀는 큰 돈은 아니지만 손수 만든 채소를 팔며 사람들과 교류하는 재미가 크다고 말합니다. 둘째, 전문성을 활용한 활동을 고민하자. 자신의 경력을 살려 강연이나 컨설팅, 교육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퇴직 후에도 전문가로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나를 위한 소비, 그리고 계획적인 지출. 퇴직 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건 지출 줄이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가치 있는 소비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불필요한 고정비를 줄이자. 예를 들어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자동차를 유지하지 않음으로써 매달 나가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더 간소하고 여유로운 삶을 만들어 줍니다. 사례 한 50대 부부는 퇴직 후 도심 아파트에서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며 월세 부담을 줄이고 여유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할 줄 알았지만 이제는 도시에서 누리지 못했던 여유를 느끼며 돈 걱정도 덜었다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둘째, 자신을 위한 소확행 소비를 늘리자. 퇴직 후에는 오히려 자신을 위해 쓰는 지출이 중요합니다.
건강, 취미,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소비는 자신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퇴직 후 건강이 자산이다. 활기찬 삶의 필수 조건. 퇴직 후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아무리 경제적 안정이 있어도 건강이 나빠지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입니다. 퇴직 후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는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매일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운동을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사례 62세의 한 퇴직자는 매일 30분씩 걷는 습관을 들이며 체력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는 운동을 하니 스트레스도 줄고 삶의 활력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건강한 식습관으로 나를 관리하자. 퇴직 후에는 과식이나 음주 같은 습관을 줄이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식단으로 바꿔야 합니다. 건강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5. 퇴직 없는 시대,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할 때. 5060세대가 처한 퇴직 없는 현실은 분명 힘들고 벅찬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단순히 불행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그동안 달려온 인생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 재발견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준비, 건강관리, 그리고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칼럼을 읽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퇴직 후에도 활기찬 삶을 이어가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나를 찾아갈 시간입니다. 회사에서 나가자마자 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다. 55세 대기업 팀장으로 근무했던 김성진가명 씨는 퇴직 전까지 하루도 쉴 틈이 없었다. 후배들에게 팀장님이라 불리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프로젝트를 이끌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퇴직한 다음날 아침 집에서 눈을 뜨자마자 그는 문득 깨달았다. 아, 나한테 연락할 사람이 없네? 매일 올리던 회사 이메일은 정지되었고 휴대전화도 조용했다. 카톡도 업무 채팅방을 나가면서 텅 비어버렸다. 그 순간 자신이 회사에서만 의미 있는 존재였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퇴직 후 그저 무직이 되어버리는 현실. 대기업에서 30년을 몸바쳐 일한 김 씨는 퇴직과 함께 모든 사회적 역할을 잃었다. 무직이라는 단어가 그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수많은 50대 직장인들이 은퇴 후 맞닥뜨리는 공통된 현실이다. 퇴직은 단순히 회사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 소득이 사라지고 사회적 관계가 끊기며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사건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다.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겠지라고 넘기다가 퇴직과 동시에 깊은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퇴직 후 어떻게 해야 무너지지 않을까? 퇴직 후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자. 사례 1. 30년 차 은행원 퇴직 후 6개월 만에 공허감에 빠지다. 퇴직하면 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편히 살 줄 알았다. 박영철 56세 전 은행 부지점장은 남부럽지 않은 직장 생활을 했다. 퇴직금도 넉넉했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까지 있어서 돈 걱정은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다. 퇴직 후 처음 2달은 정말 좋았다.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점점 외롭고 무료한 기분이 밀려왔다.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하지? 내 존재 가치가 뭐지? 아무런 목표 없이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 은퇴 후 우울증까지 찾아왔다. 그는 다시 일을 찾고 싶었지만 나는 이제 늙었다. 라는 생각이 발목을 잡았다. 교훈. 퇴직 전부터 일하지 않는 삶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 취미나 봉사활동, 새로운 도전 공부, 창업 등을 미리 계획하자. 사례 2. 55세 퇴직한 영업부장, 다시 취업시장에 나섰지만 내 경력이라면 다시 취업하는 건 어렵지 않을 줄 알았다. 박진우 55세,
전 대기업 영업부장은 30년간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린 영업의 신이었다. 퇴직 후에도 당연히 다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50대 중반의 그에게 기업들은 문을 닫았다. 우리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한 포지션은 40대 초반을 선호합니다. 몇 달 동안 수십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연락이 오는 곳은 없었다. 결국 그는 경력과 무관한 단순한 계약직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교훈. 퇴직 후 재취업이 쉽지 않다. 새로운 일을 미리 준비하자. 50대부터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사례 3. 52세 자영업자. 폐업 후 다시 일하려 했지만 평생 운영한 가게 결국 문을 닫았다. 김상호 52세는 20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매출이 줄어들었고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그는 당연히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문제는 뭘 해야 할지 몰랐다는 것이다. 대기업 직장인들과 달리 자영업자는 퇴직금도 없고 연금도 부족하다. 결국 그는 경비원 일을 알아보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교훈. 자영업자는 퇴직 후 대비책이 더 중요하다. 새로운 소득원을 미리 마련하지 않으면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다. 퇴직 후 삶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1. 경제적 준비.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연금, 부업, 창업, 프리랜서 등 다양한 방법을 미리 연구해야 한다. 2. 사회적 관계 유지. 퇴직 후 고립되면 빠르게 우울해진다. 회사 밖에서도 만날 친구와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3. 새로운 정체성 찾기. 팀장, 부장 같은 직책이 사라진 후에도 자존감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목표와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취미, 공부, 1등 자신을 다시 정립할 활동이 필요하다. 퇴직 후 무너지는 사람 vs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 퇴직 후 무너지는 사람. 회사를 떠난 후 아무런 준비 없이 시간을 보내다 무기력해진다.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며 우울감에 빠진다. 퇴직 후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 퇴직 전부터 퇴직 후 삶을 미리 준비한다. 새로운 일부업, 창업, 재취업 등을 미리 탐색한다. 취미, 공부, 봉사활동 등 삶의 의미를 찾는다. 결론. 퇴직 후에도 빛나는 인생을 살려면 퇴직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면 충격과 고통이 기다릴 뿐이다. 지금부터라도 퇴직 후 인생 설계를 시작하자. 남들보다 빠르게 준비하면 은퇴 후에도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퇴직 후에도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무너지는 사람 vs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차이는 무엇인가? 퇴직 후 누군가는 불안과 좌절 속에서 무너지고 누군가는 인생 2막을 활짝 펼친다. 같은 50대, 같은 시기에 퇴직했어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흔히 회사에서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퇴직 후의 삶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퇴직 이후를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현실적인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막상 닥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퇴직 후 깊은 나락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다면 퇴직 후 새로운 인생을 여는 사람들은 어떤 준비를 했을까? 오늘은 퇴직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3가지 핵심 전략을 살펴보자. 1. 경제적 불안이 사라지면 퇴직 후 삶도 달라진다. 퇴직 후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돈 문제다. 퇴직금은 한 번 쓰면 끝. 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엔 빠듯. 재취업은 쉽지 않음. 퇴직 후 한 달만 지나도 사람들은 깨닫는다. 아, 이제 월급이 안 들어오네? 회사 다닐 때는 몰랐다. 통장에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하지만 퇴직 후에도 고정 지출은 계속된다. 집값,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 사례 1. 55세 퇴직 후 월급 없이 살아본 남자의 현실. 박철수 가명 씨는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하다 55세에 퇴직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 개인연금이 있었지만 매달 생활비가 나가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퇴직금이 몇 억이나 있었는데 불과 2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그는 퇴직 후 여유롭게 살 줄 알았지만 돈 걱정이 밀려오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결국 그는 생계를 위해 경비원 일을 알아봤고 겨우 다시 소득을 만들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 퇴직 후의 지출을 현실적으로 계산하라. 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을 마련해둬라. 퇴직 전에 퇴직 후 고정 수입을 만드는 것이 핵심. 현명한 대책.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인다. 소규모 창업이나 부업, 프리랜서, 투자 등 새로운 수익원을 만든다. 연금 수령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한다. 2. 인간관계 단절이 퇴직 후 외로움을 만든다. 회사에서의 인간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은 착각한다. 동료들과 친하니까 퇴직해도 계속 만날 거야. 내가 그동안 인간관계를 잘 다져놨어. 하지만 퇴직 후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끊긴다. 퇴직하고 나면 연락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 동료들은 여전히 바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집중하느라 정신이 없다. 퇴직자는 점점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된다. 사례 20-30년 차 은행원, 퇴직 후 친구가 사라진 이유. 김영호 57세는 은행에서 30년간 근무했다. 퇴직 후에도 회사 동료들과 계속 연락할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졌다. 같이 일할 땐 매일 보던 사람들이었는데 퇴직하고 나니 한 달에 한 번 연락도 안 오더라. 퇴직 후 그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었다. 그러다 우울증이 왔다. 나한테 연락할 사람이 아무도 없네? 라는 생각이 들자 극심한 외로움이 찾아왔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 퇴직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미리 만들어야 한다. 회사 밖의 네트워크 취미 모임, 봉사활동, 동호회 등을 넓혀라.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은퇴 후 배우자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라. 현명한 대책. 은퇴 전에 회사 밖에서 나만의 모임을 만들어라. 퇴직 후 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 봉사, 취미, 동호회에 참여하라.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소통을 강화하라. 3. 나를 잃으면 퇴직 후 삶도 무너진다. 퇴직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이제 뭐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게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퇴직 후 삶이 힘들어진다. 회사에서 팀장님, 부장님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그냥 아무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진다. 사례 3. 퇴직 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60세 연구원. 정민수 60세는 유명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과학자였다. 그는 퇴직 후에도 당연히 가치 있는 삶을 살 줄 알았다. 하지만 은퇴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무기력해졌다. 내가 할 일이 없어. 그냥 하루 종일 TV만 본다. 그는 다시 뭔가를 배우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후배들에게 강의를 하며 인생 2막을 열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 퇴직 후에도 나의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배움, 도전 활동이 있어야 한다. 퇴직 후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다. 현명한 대책. 퇴직 후에도 계속 배울 수 있는 분야를 찾는다. 본인의 경험을 살려 강의, 컨설팅, 멘토링 등을 고려한다. 새로운 목표 창업, 글쓰기, 연구 등을 설정한다. 결론. 퇴직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3가지 원칙. 1. 경제적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연금, 투자, 부업 등으로 지속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라. 2. 퇴직 후에도 관계를 유지하라. 가족, 친구,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라. 3.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라. 취미, 학습,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자. 퇴직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지금부터라도 퇴직 후 10년을 준비하면 멋지고 자유로운 인생 2막을 만들 수 있다. 퇴직 후에도 인생은 계속된다. 준비한 사람만이 빛날 수 있다. 퇴직하면 자유로울 거야.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의 끝에서 이렇게 생각하며 미래를 그립니다. 더 이상 상사의 잔소리도 촉박한 마감일도 없을 거라고. 하지만 막상 퇴직 후 닥치는 현실은 생각만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첫날의 설렘은 잠시
시간이 갈수록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라는 막막함이 찾아오곤 합니다. 저 역시 한때 퇴직 후의 삶을 마치 긴 휴가처럼 낙관적으로 상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친구들, 선배들이 퇴직 후 겪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은퇴란 마치 고장난 GPS를 들고 사막을 걷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본론 퇴직 후의 현실과 은퇴 준비의 중요성. 1. 첫 번째 사례 퇴직 후 찾아온 정체성의 상실. 한 선배는 대기업에서 30년간 일하며 높은 직책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 후 집에만 있자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직장에서의 성취와 역할이 사라지니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가족들도 그의 헌신을 당연시하다 보니 퇴직 후에는 그저 집에 있는 사람으로 전락한 기분이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는 작은 커피숍을 열며 자신의 존재감을 되찾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돈을 소모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는 퇴직 후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미리 찾아 놓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례 계획 없는 소비가 만든 재정 위기. 또 다른 친구는 퇴직 후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 해외여행과 취미 활동에 많은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관리를 하지 않은 채 퇴직금을 쓰다 보니 불과 몇 년 만에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연금을 당겨 쓰는 상황까지 갔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갇혀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죠. 3. 세 번째 사례, 사회적 관계의 붕괴와 외로움. 퇴직한 또 다른 선배는 직장 동료들과의 끈끈한 관계를 믿고 퇴직 후에도 교류가 이어질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임에서 점차 소외되었고 그는 스스로 외롭고 쓸모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후 그는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새롭게 사회적 관계를 맺었지만 이 또한 큰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결론 퇴직 후의 삶을 설계하라. 위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 퇴직 후에는 시간, 돈, 그리고 관계라는 세 가지 요소가 우리의 삶을 크게 좌우합니다. 은퇴를 낙관적으로만 보기보다는 차분히 준비하고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하라. 퇴직 후에도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1. 취미, 봉사활동 무엇이든 좋습니다.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워라. 퇴직금과 연금을 무작정 쓰기보다는 반드시 예산을 정하고 지출을 통제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라. 퇴직 후에는 직장 밖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마주할 현실은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막막한 현실로 다가오지만 철저히 준비된 은퇴는 진정한 자유로 이어질 것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퇴직 후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의 진짜 준비법. 많은 분들이 퇴직 후의 삶을 막연히 휴식과 여유로만 그리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로서 퇴직 후 삶에 대해 깊이 연구해보면 은퇴가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전환점을 성공적으로 넘기려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정체성, 재정, 그리고 관계입니다. 1. 정체성. 퇴직 후에도 나를 잃지 않는 법. 직장인으로 살아온 30년, 40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대부분 일과 직위에서 찾습니다. 퇴직 후에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바로 이것이 사라지는 순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공허감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퇴직 후에도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선배는 퇴직 후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추천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차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며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만족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취미 활동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것 또는 운동을 배우는 것도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떤 활동이든 내가 이걸 통해 누구인가를 다시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재정 계획 없는 소비는 곧 파산으로 이어진다. 퇴직 후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바로 재정 문제입니다. 직장에서의 수입이 끊긴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과 퇴직금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사용한다면 몇 년 안에 금전적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의 조언 수입이 끊긴 후의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라.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은 예상되는 월별 지출과 수입을 비교하여 필요한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퇴직자는 은퇴 후 가족과의 여행과 취미 활동에 2년간 1억 원을 썼다가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져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퇴직 전부터 월별 생활비와 예산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퇴직금의 일부를 투자하거나 긴급 자금으로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3. 관계 퇴직 후의 외로움과 단절을 막는 법. 직장을 떠나면서 우리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외로움과 단절감은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퇴직 전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준비하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은 퇴직 후 삶에서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 활동, 동호회, 자원봉사 등은 새로운 친구를 만날 기회가 됩니다. 한 사례로 퇴직 후 지역 농장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한 분은 일이 끝난 후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친구를 사귀었다며 이 활동이 큰 위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면 퇴직 후의 시간을 함께 보낼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의 마지막 조언 퇴직은 새로운 출발점이다. 퇴직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그 출발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체성을 찾아라. 퇴직 후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통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활동을 시작하세요. 재정을 계획하라. 퇴직금과 연금을 무작정 쓰지 말고 생활비와 예산을 명확히 세우세요. 관계를 확장하라.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외로움을 예방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강화하세요. 퇴직 후의 삶은 자유로울 수도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은퇴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 같은 시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은퇴를 성공적으로 설계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60대 전직 대기업 부장, 월 100만 원으로 살아보니 충격적인 현실이. 요즘 들어 주변에서 은퇴 이야기가 끊이지 않더라고요. 지인이든 동네 선후배든 심지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분이든 다들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걱정 반 기대 반인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는 대기업 다니면 노후 걱정 없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막상 60대가 되고 퇴직을 하고 나면 한 달에 얼마나 써야 하고 어느 정도로 아껴야 하는지 정말 막막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오늘은 제가 알고 지내던 60대 전직 대기업 부장님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겉으론 늘 깔끔한 정장을 입고 30년 가까이 부장급으로 근무하셨기에 연봉도 꽤 되셨었죠. 주변에서도 부장은 돈 걱정 따위 안 하겠지, 골프도 자주 치면서 노후 잘 보낼 거야 라고들 부러워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은퇴 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퇴직금, 연금, 그리고 그동안의 저축이 있다고 해도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통장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한 달 생활비를 딱 100만 원으로 맞추어 살기 시작했는데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혼자 산다면 그렇다고 치지만 배우자도 있고 가끔 자녀나 손자 손녀 챙길 일도 생기고 또 생활비 말고도 병원비, 자동차 유지비 같은 돌발 지출까지 고려하면 100만 원이란 금액이 생각보다 턱없이 작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준비 또는 이미 은퇴 후를 맞이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월 100만 원 생활에 충격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경험담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분들의 사례도 3가지 정도 들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은퇴 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길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 얻어가실 게 있을 거예요. 1. 대기업 부장님의 월 100만 원 생활 도전기. 제가 잘 아는 이 부장님은 은퇴 직전까지 월급이 꽤 되셨고, 게다가 회사에서의 지위도 높았어요. 그러나 정년이 되면서 퇴직금을 받고 나니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이 돈이 대체 얼마 동안 버텨줄 수 있을까? 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 한 채 마련해둔 것 외에는 딱히 투자나 부동산으로 이익을 낸 적이 없었고, 자녀들 교육비에다 생활비로 여태껏 번 돈을 빠듯하게 써온 편이었거든요. 은퇴 후 첫 몇 달은 그동안 고생했으니 한두 달쯤은 놀면서 지내자 싶었다가 예상보다 통장 잔고가 빨리 줄어드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간 안 되겠다. 매달 100만 원으로 맞춰 살자라며 강제 다이어트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부터 충격적인 현실이 시작되었죠. 첫째, 식비부터 확 줄이자고 했대요. 예전에는 아침은 간단히, 점심은 회사 동료들과 식당에서, 저녁은 가끔 외식도 하면서 살았지만, 은퇴 후엔 근처 시장에서 싼 채소나 식재료를 대량으로 사서 집밥 위주로 먹는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도 두 분이 드시려면 한 달 식비가 최소한 3,040만 원은 들어갔어요. 둘째, 교통비나 여가비도 크게 절약. 부장님은 차가 있어야 생활이 편하다고 생각해서 차는 계속 유지하고 싶었는데, 기름값이며 보험료, 수리비까지 고려하니 한 달 20만 원 전후가 훌쩍 나가더랍니다. 이러니 문화생활이나 사교 모임은 거의 꿈도 못 꾸고 집에서 TV 보거나 산책하는 게 전부였다고 해요. 셋째, 무엇보다 의료비가 예상치 못한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60대가 되면 아픈 곳이 어딘가씩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도 있고, 때로는 치아 문제로 치과 비용이 크게 들기도 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고정으로 의료비가 나간다고 치면 결국 100만 원 중에 6,070만 원은 필수 지출이 되어 버려요. 그럼 남은 3,040만 원으로 기타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사고가 나거나 어떤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바로 적자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부장님 말씀으로는 회사 다닐 때는 내 월급이 곧 내 생활 수준이었는데, 퇴직하고 나니 현실적으로 써야 하는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라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100만 원으로는 부족함을 매달 피부로 느끼며 쌓아둔 예금에서 조금씩 꺼내 쓰게 되더랍니다. 이러다 보니 1년만 지나도 목돈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은퇴 후 사례 3가지. 위 부장님의 사례만 보면 대기업 부장이면 그래도 조금 나은 형편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이라면 더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들은 사례 3가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1. 59세 자영업 은퇴자, 가게를 접고 나니. 첫 번째 사례는 59세에 운영하던 작은 음식점을 접고 은퇴하신 분입니다. 10년 넘게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수입이 꾸준히 있었는데, 고령화와 경쟁 심화로 매출이 갈수록 떨어지더니 월세도 겨우 내는 수준이 되었대요. 결국 이제 그만해야겠다 싶어 정리했는데, 문제는 그 후부터였죠. 가게를 넘기며 받은 권리금이 생각보다 적었고, 그 돈으로 기존 빚을 대부분 갚고 나니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론 한 달 8,09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걸로 살려다 보니 집 관리비, 공과금 내고 밥 먹고 병원 한번 가면 버거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결국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 싶어 오전엔 경비직을 하고 오후엔 또 다른 일용직으로 뛰고 있는데, 정작 나이가 있다 보니 몸이 버텨주질 않더랍니다. 노후가 되면 좀 쉬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우울감이 컸다고 해요. 이 62세 부부, 자녀 결혼 비용으로 퇴직금을 털었다가. 두 번째 사례는 회사원으로 근무하시다 정년 퇴직하신 62세 부부 이야기예요. 자녀 둘을 결혼시키면서 결혼 자금과 혼수 비용 등을 큰맘 먹고 지원했는데,
그때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써버리셨다고 합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든든했겠지만 정작 은퇴 후 부부에게 남은 돈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나마 소득원은 남편이 받는 국민연금과 퇴직금 일부 운용에서 나오는 작은 이자뿐. 결국 여유 있는 노후가 아니라 겨우 먹고 사는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이분들 역시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게 지출하려 해도 장 보기도 겁나고 병원비가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가끔 자녀가 생활비를 조금씩 보내줄 때가 있지만 마음은 고맙지만 한편으론 미안해 죽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5세 독거 여성 국민연금 70만 원의 벽. 세 번째 사례는 65세 독거 여성입니다.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게 되셨는데 국민연금으로 나오는 월 70만 원이 전부예요. 부부 때 살던 집은 처분하고 작은 원룸 전세로 이사 왔는데 전셋집 유지도 쉽지 않고 월세로 바꿔야 하나 계속 고민 중이랍니다. 한 달에 70만 원이면 사실 식비, 공과금, 전화비 등 꼭 필요한 지출만으로도 빠듯해요. 그런데 이번엔 치과 문제로 큰 돈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해요.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 몇백만 원씩 들잖아요. 이럴 땐 별다른 저축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대출을 받거나 주변에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분 역시 나중에 내 손주들 용돈이라도 조금 주고 싶은데 이러다 내가 아이들한테 빚질까 봐 두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듣다 보면 은퇴 후에 이 정도쯤이면 살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던 금액이 실제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 은퇴 후 생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누구나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대규모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내는 것도 쉽지 않고 나이 들어서 다시 높은 연봉으로 재취업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마냥 절망적이기만 한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접근 방법이 있으니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지출부터 꼼꼼히 점검하기. 은퇴 후 삶은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는가? 보다 한 달에 얼마가 꼭 필요한가? 를 정확히 아는 게 훨씬 중요해요. 실제로 가계부를 작성하고 매달 식비, 공과금, 의료비 등을 세분화해보면 이건 의외로 줄일 수 있겠다 싶은 항목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단기, 중기, 장기 재무계획 세우기. 사람마다 목돈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춰서 앞으로 1년은 어떻게 버틸 것인지, 5년 뒤에는 어떤 수입원이 있을지, 10년 후엔 또 어떨지 식으로 나눠서 계획을 세워보는 게 좋아요. 연금, 퇴직금, 투자 수익 등 모든 항목을 정리하고 지출 예상액까지 합산해보면 대략적으로라도 내 돈이 얼마나 버틸 수 있나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작은 일거리라도 놓지 않기. 건강이 허락한다면 은퇴 후에도 가벼운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큰 돈을 버는 게 아니어도 매달 2,030만 원이라도 추가 수입이 있으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또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어 우울감도 줄어들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죠. 노후 주거 계획 다시 점검하기. 은퇴 후 주택 규모가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는지,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는 큰 집이라면 다운사이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집 한 채를 팔거나 전세로 전환해서 거기서 나온 자금을 노후 자금으로 재배치하는 경우도 많죠. 의료비, 보험, 기초수급 제도 파악하기. 60대 이후엔 건강이 정말 중요한데 이미 아픈 곳이 있다면 의료비가 고정지출처럼 따라다닙니다. 국민건강보험, 실손보험, LTC장 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제도를 알아보고 기초수급이나 기초연금 대상 여부도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4. 월 100만 원 생활에서 얻은 교훈. 다시 60대 전직 대기업 부장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분은 결국 내가 생각했던 노후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라며 좌절도 했지만 한편으론 이 과정을 통해 얻은 교훈도 많았다고 하십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온다. 50대 중반까지만 해도 자기 생활 수준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막연히 믿었지만 막상 퇴직하고 소득이 끊기니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더랍니다. 미리미리 실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가족과의 소통이 필수다. 배우자나 자녀와 노후 자금,
생활비 등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나중에 돈 문제로 서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깊어지기 쉬워요. 그리고 가능하면 자녀에게도 너무 지나치게 지원해 주거나 혹은 자녀에게 전적으로 기대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결국 자기 노후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일찍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몸이 재산이다. 60대가 되면 체력이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건강이 나빠지면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도 크게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부터 운동하고 건강을 챙기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식생활과 운동으로 관리해야 작은 일이라도 계속할 수 있고 의료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5. 마무리하며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과연 얼마가 있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죠. 물론 개인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월 300만 원이면 된다거나 억대 자산이 있어야 한다. 같은 일률적인 답을 내릴 순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도 살아갈 순 있지만 그 생활이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월 100만 원 정도로 생활하면 사실상 여유를 즐기기보단 생존에 가까운 삶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지출 병원비, 경조사비, 집 수리비 등이 생기면 바로 적자로 돌아서게 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미리 준비하는 것, 직접 지출 구조를 파악하고 노후 소득원을 분산해 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은퇴 후엔 심리적 공허감이나 소속감 상실도 큰 문제이니 너무 돈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취미나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해 보는 것도 추천해요. 이런 활동들은 생각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거든요. 결국 노후 준비는 돈, 건강, 관계 세 박자를 균형 있게 가져가야 한다고 봅니다. 혹시 지금 4050대이신 분들은 은퇴가 아직 먼 미래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부장님 이야기를 교훈 삼아 조금 더 일찍 준비를 시작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미 은퇴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혹은 소일거리 등을 찾으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월 100만 원으로 살아본 60대 대기업 부장님의 충격적 현실에서 시작됐지만 사실 이건 우리 대부분이 직면하게 될 수도 있는 은퇴 후의 삶입니다. 각자 방식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미리 계획하고 노력한다면 그래도 좀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에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믿어요.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작은 지출부터 꼼꼼히 살피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 보자고요. 은퇴 후에도 인생은 계속되고 또 새롭게 꽃 피울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힘내요.